그동안 그 통일부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있음에도 큰 진전이 지금 없는 상태가 계속돼서 모두가 좀 답답한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부에서 우리 이제 황부기 차관님이 기주실장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남쪽에서의 준비 문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하시고 계셔서 그런 관점에서 통일부가 대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의 통일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하도록 통일부를 주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통일에 대한 고민을 우리 청년들의 현주소에서 좀 시작을 좀 했습니다.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과연 그 우리 청년들이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좀 가지고 있는지, 과연 이 다음 세대가 통일을 이루어낼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출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지금 3포, 5포를 넘어서 7포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국가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꿈을 상실해 가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사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의욕을 갖지를 못한다는 게 우리나라 미래 장래의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는 건 넘어서 이제는 인간관계,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고, 이런 우리 청년들한테 무엇으로 새로운 비전을 줄 수가 있을지, 무엇으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한반도가 잘 살고 발전하는 나라로 계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꿈을 갖게 해줄 것인지 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 명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우리 청년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건 통일 문제고, 이 통일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또 한반도가 세계를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저희 대학에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에 대한 연구 또 교육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일은 저희들이 어떤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냐면, 일단 첫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통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서로 다른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반드시 있고, 그 상대방은 나랑 다르다는 것에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고, 또 통일은 둘이 합쳐서 어느 한쪽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일은 합쳐졌을 때 모두가 좋아야 되고,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배계층이나 잘 사는 사람만 좋은 일이 아니라 그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일반 대다수의 이 한반도의 구성원들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게 한반도가 통일됨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선을 추구하는 그런 역할들이 널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우리의 통일 노력은 무엇에 뿌리를 두어야 되나, 어떤 걸 우리가 실천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통일의 상대는 일단 북한입니다. 저희들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근데 북쪽은 단순하게 보면 김일성 일가가 다스리는 2,500만 동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참 달라졌습니다. 분단 70년 긴 세월 동안 동질화 지수가 1000점 만점에 190점대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같은 게 없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차이로 인해서 단절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계속 단절이 되고 접촉이 없다 보니까 다름이 심화가 되고 이런 동질화 지수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네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잘못을 떠나서 단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고, 그래서 통일의 정당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당위론적으로 원래 하나였으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칙, 이런 것들이 뭔가 구체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 또 유익을 얻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단절 상태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남측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 노력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크게 보면 현상적인 이해가 가장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번 북한은 남쪽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겨우 국민소득 700불밖에 안 되는데 자존심만 강해서 우리의 도움 요청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인권은 형편없이 나쁘고, 이런 현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남측이 북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무언가 상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못 갖게 만드는 이런 현상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걸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의 자원도 이용하고 세계를 향한 우리의 시장이 개척되고, 이런 긍정적인 또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이것이 한 가지 방향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상존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할 상대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북한은 그냥 못 사는 자존심 강한 형제니까 우리가 잘 이끌어야 된다. 또 우리 의도대로 잘 유도해서 잘 달래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통일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통일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복음 전파의 대상이 돼야 되는 또 다른 우리라는 거죠. 형제라는 거고, 또 이게 어떤 다른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의 대상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지도자들 김정은 체제를 뭘로 볼 거냐, 이게 과연 저희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사탄의 대리인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데서 접근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북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길들이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도 과연 우리 자신들은 통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통일할 자격이 있는지, 이런 접근 방법은 굉장히 좀 빈약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덩치만 큰 아이가 된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가지고 3만 불 벽에 서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국민적 역동성이 이제는 다 상실되어 버린 청년들은 앞으로 일해야 될 이유를 상실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또 가치가 혼란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념 간, 지역 간, 또 세대 간 갈등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세력이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 그 여론조사에 나왔듯이 우리나라의 안보 저해의 제일 요소가 정치인들 간의 정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가치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혼란되고 국가가 뭔가 지향하는 목표를 상실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는 거고, 이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정부패는 우리가 아무리 없앤다고 하지만 만연되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부실 사회가 되어 있는 거죠. 작년에는 진짜 그 진도 앞바다에다가 새우로 빠뜨려 먹었고, 금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갈팡질팡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과연 우리가 과연 이런 통일을 이루어내는 북한의 상대로서 북한이 우리를 상대해 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최근에 전해 들은 얘기 보면 북한에 있는 교회에 북한 교인들이 남한의 교회가 똑바로 서도록 기도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런 총체적인 부실, 국가 부실 상태를 가져온 이런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우리 국가 경제나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많은 이민족들을 유입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해, 포용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그 북쪽을 납득시킬 수 있는, 북쪽이 우리를 통일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대, 믿을 만한 상대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북에서 남을 보면 10인 10색 통일에 대해서도 온갖 사람들이 각자 얘기를 하고 내부 조율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북이 남을 과연 통일의 대상으로 상대로 생각해 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좀 다른 접근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과연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공공의 선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여러 가지 득과 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득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가자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 명확하게 통일을 통해서 얻을 것과 잃을 것에 대한 논쟁도 이루어질 정도로 분명한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북쪽은 과연 통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우리 남쪽만 뭐 유라시아로 진출한다, 우리나라가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야지 우리가 남과 북의 통일을 통해서 공동으로 얻을 선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깊은 고민들이 저는 이제 솔루션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생각을 좀 해보면, 결국 통일한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계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큰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저희 세대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은 초글로벌 시대,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를 살게 되거든요. 또 기술이 혁명적으로 기술을 바꾸어가는 이런 세대를 좀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초고속 시대, 교통과 통신 속도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서 일일 생활권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 또 경제 가치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되고, 이런 세대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내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일을 해내려면 이런 메가 트렌드 속에서, 사회 발전의 메가 트렌드 속에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통일한국이 일어서 세워지지 않으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남도 북도 공멸하는 그런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통일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과연 국가가 이끌어갈 거냐, 교회가 이끌어갈 거냐, 일반 시민들이 이끌어갈 거냐. 저는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가 이 통일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지고 통일한국을 이루어낼 세력은 저는 없다고 좀 봅니다. 우리가 통일한국의 시대 정신을 바로 세워서 이런 메가 트렌드 속에서 변화되는 국가, 세워져야 되는 국가의 시대 정신을 세우고 그 시대 정신에 우리 젊은이들이 헌신하게 만드는 이런 이끄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대 정신은 이제 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정신인 사랑과 정의가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에서 신뢰를 서로 먼저 교회가 남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북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주변국들의 신뢰를 확산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기독교가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실천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인가 생각을 좀 해보면, 한국 내에서 많은 통일에 대한 기도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기도죠. 그러면서도 기도가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발전하려면 구체적인 교육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실천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통일을 위한 기도, 또 통일한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통일한국의 시대정신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 교회를 중심으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다음 세대가 통일을 훈련하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통일운동이 국가 개조 실천운동으로 우리가 발전시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공허한 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국가 전체의 개조운동으로 우리 남쪽에서 서로를 신뢰하듯이 북이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 수준의 어떤 그런 시대정신을 이끌어가는 훈련을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실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제 숭실대학교는 지금 통일 교육을 좀 시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노력을 결집시키는 한국 교회가 하나가, 통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뭘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런 기도와 교육과 실천이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을 잡는 노력을 저희 대학에서는 하겠다라는 걸 이 자리를 밝혀서도 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